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당분간 조정이 오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업종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설업 보통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금리가 앞으로 인하된다면은 한 6,5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한 30%, 20%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손절 아니면 수익 실현.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저희가 매주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협상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주는 좋은데 또 주가 흐름은 또 막 변동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미국 부채 협상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에 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년인가 90년 동안 한 번 정도 좋다고 되었고 나머지는 기간에 다 이렇게 협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별거 없이 잘 될 거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번에 은행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그 은행 문제는 또 헤지 펀드에서 은행 하나를 인수한다든지 뭐 많이 투자하는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한 번 인상하든지 아니면 인상 안 하든지 자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도 이제 문제 안 돼. 그래 은행 문제도 해결됐어. 부채 협상은 뭐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이제 기회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부채 협상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벌써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스닥의 실적이 전부 다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의 현재 차트를 보는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일봉이 열려 있었잖아요. 매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실적이 좋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S&P 500 같은 경우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단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거의 0.9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가 올해 뭐 성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즉 2,900, 2,800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500 저번에 2,580을 찍고 현재 2,560 정도 왔습니다. 미국이 한 2% 오르고 야간 선물 한 0.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2,500이 완벽하게 지지가 되고 2,6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2,582 전고점이죠. 네. 저거를 만약 못 뚫고 밀리기 시작하면 조금 크게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하이닉스 급등.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당분간 조정이 오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섹터, 다른 업종에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밀 가능성이 없고 제가 볼 때는 2,600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보통 매매할 이제 개인들은 네. 이제 실적이 좋은 신고가의 근처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업종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설업 같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면은 또 좋지 않겠나. 철저하게 이제 실적 위주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쉬고 화요일서부터 장이 열릴 텐데요. 다음 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죠? 한번 분석하면서 스터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종목을 뽑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손실을 자주 나고 손절을 하는 걸 반복듯이 하고 손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절대 잘못된 거고 개인들은 철저하게 손절 안 나올 수 있는 종목,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해서 조금 손실 나더라도 버티면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사자마자 손실 나고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매매입니다. 제가 종목을 뽑을 때는 거의 실적이 턴되고 사더라도 손절이 거의 안 날 종목 위주로 제가 또 언급을 하고 또 저도 매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목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참고 정도 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종목 뽑을 때는 저번에 언급했던 종목 위주로 현재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반도체만 이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종목들이 이렇게 매수가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롯데리처, SK리처라는 종목은 건물에다 투자를 하고 이게 세를 받아가지고 또 건물 또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배당도 주고 이런 회사인데 이런 종목은 거의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주봉에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금리가 앞으로 인하된다면은 한 6,5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한 30%, 20%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손절 없이 그냥 매수해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롯데리처, 자, SK리처 종목, 자,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인다. 손절 없이 그냥 금리 인하될 때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수익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종목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자, SK 바이오스 아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특이하게 상계로 이렇게 제가 찍어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80만 주, 70만 주 많이 차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 기관형 외국인들은 그때까지 끌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손절 없이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계를 제가 이렇게 찍어봤을 때 또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저번 언급했던 종목이고, 자, SK 지주회사인데 현재 SK그룹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는 바닥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SK텔레콤도 많이 상승하고 SK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현대건설, 자, 대우건설, 그다음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또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자, 대웅제약은 보톡스 분쟁으로 이렇게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13만 원, 14만 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까지 좀 길게 가져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면은 더 갈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원택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택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현재 보유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가져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총이 한 6,900억, 제가 볼 때는 한 1조 정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여기서 한 30% 정도 더 갈 수 있다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괜찮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자, KT라는 종목도 하반기 때 해장 선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35,000원, 36,000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셀터리온 종목은 우리 개인들이 많이 매수도 하가 있고 또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특징이 이 한 2달 동안 기관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하반기 아니 내년은 좀 길게 보고
들어가면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이런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따라서 막 투자하시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두 주 정도 네, 하신다 해도 좀 나눠서 몇 주 사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공부하는 네, 이런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했던 강남기법, 신고가 기법도 그냥 눈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대부분이 강남기법, 신고가 기법을 적용한 겁니다. 제가 대부분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입장은 어떤 위치에서 사고 어떤 위치에서 또 매도하는지 또 보고 이렇게 종목을 왜 선택했는지를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수 후에 매도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손절을 잘 못할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떨 경우에는 또 소위 공매도를 쳐야 되는, 그러니까 하락이 크게 시작이 되는 지점에서 싸다고 또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들이 가장 크게 손실이 나는 그 차트 모습, 자리 이런 것 좀 한번 가르쳐 주시죠.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차트 보고 누가 못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뽑을 때 현재 진행형도 있고 또 옛날에 차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종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위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자리를 매수해서 단기간에 20% 30% 손실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자리를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또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제가 보고 좀 특이하게 거꾸로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거꾸로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던 강남기법의 강남 자리 또 신고가 자리에서 거꾸로 봤을 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아주 위험한 경우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단기간에 손실폭이 30% 50% 날 수 있습니다. 대행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무조건 싸다 들어가면 안 되고 피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 중상을 당할 수도 있고 지하 1층이라 들어갔는데 지하 5층, 10층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캐제일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상승하고 제가 말했던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강남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나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위로 못 가고 다시 이렇게 14만 원 이렇게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이 제가 이제 보통 공매도가 된다면은 공매도 한번 해보고 싶은 자리다 그렇게 보여지고 거꾸로 봤을 때 대표님 강남 자리가 됐잖아요. 네. 이런 자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준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원준이라는 종목도 이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강남 자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절대 들어가도 안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매도해야 되고 또 수익 실현해야 되고 물리다 하더라도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를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손실폭이 단기간에 그냥 20% 30% 나오잖아요. 이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쉐비캠이라고 폐배터리 이렇게 또 언급이 되면서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내가 보유라면은 수익 실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 원위치 하기 때문에 여기가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가 손절해야 되는 자리,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즉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 거꾸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강남 자리가 됐잖아요. 여기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 아차 들어간 순간에 폭락이 나오는 자리니까 여기를 손절 아니면 매도 아니면 또 공매도가 된다면 공매도로 쳐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카나리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카나리 한번 보세요.
네. 카나리아 보면은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역배열되잖아요. 네. 거꾸로 봤을 때 여기가 강남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위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특별히 실적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종목은 15,000원 항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 차트를 좀 거꾸로 뒤집어 보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봤을 때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는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손절 아니면은 수익 실현.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고. 자, 디오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디오라는 종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특이하게 이 종목 그나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를 더 안 해준다면은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강남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26,000원, 25,000원 이렇게 위로 상승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도 아주 위험한 자리다. 자, JNTC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하고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약 최근에 와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이 종목 현재 보면 한 달을 찍어봤을 때 개인들이 약 그대로 기간 매도, 외국인 매도, 자, 차트상에서 이렇게 역배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리를 앞으로 손절 아니면은 수익 실현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고. 자, 윤성 FNC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방향성이 지금은 현재 방향성이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역배열되면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락하면은 다시 10만 원 향해서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라면은 이렇게 역배열되는지 보고 손절하든지 수익 실현하든지 해야 될 자리다 보여지고. 그렇군요. 자, 나이스 평가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가가 위치적으로 행보할 때는 이렇게 급락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행보하다가 이렇게 역배열되는 순간에 이렇게 낭떠러지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는 이평선도 없고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는 순간에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보유라면 손절 또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약간 자세를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재매수하면 되는데 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30% 정도 20%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네.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이렇게 신고가 차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NHN KCP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현재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거꾸로 봤을 때 신고가 차트고 이런 자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 있는 거지 아차하는 순간에 또 현재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매도하기 때문에 많은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싸다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페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노선 같은 경우 보면은 대표님 거꾸로 봤을 때 신고가 임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낭떠러지. 그래서 여기를 손절 아니면 수익 실현 아니 이런 게 손절해야 되겠죠.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8% 손실 나게 되고 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자, 진에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가 항공사인데 이 종목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 신고가 임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사고 기관이 하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차 무너지는 순간에 다시 이렇게 14,000원 또 13,000원 향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 즉 거물들이 주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가 위험한 자리이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랑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역별, 이렇게 엄지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유라면은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또 한 단계 추가 하락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도 안 되고 그냥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즉 이런 자리에서 원래는 손절해야 됩니다. 신고가 자리에서 이때 만약에 개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도한다면은 여기 손절 자리 이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네. 이 종목 결국 실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니까 빨리 빠져나야 되고 현재도 추가 하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역시 이렇게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렇게 아주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서 거꾸로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 여기가 위험한 자리니까 매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다. 그다음에 KCC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KCC는 건설회사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거꾸로 봤을 때 신고가 임박 차트 여기가 아주 위험한 차트. 그럼 보유라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다시 추가 매수, 재매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아모레 퍼시픽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하락했죠. 네. 근데 여기서 신고가 임박, 근데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하고 양매도죠.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락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손절하고 차라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으면 재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손절 못하니까 수익률이 그냥 손실이 이렇게 20% 30% 나를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NC소프트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 즉 목요일 같은 자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가 있고 개인만 산다면은 손절하고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가 너무 위험한 자리. 낭떠러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자, HMNA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역별되고 여기서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만 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위험한 자리. 그다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대표님 여기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죠. 여기 손절하고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거꾸로 봤을 때 여기가 손절 자리. 제가 볼 때는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 DL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아주 위험한 자리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고려아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개인만 사고 있고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고 보유라면은 한 매도하고 자리를 잡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또 추가 하락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차트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거꾸로 보면서 이렇게 강남 자리 거꾸로 봤을 때 신고가 자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자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때 개인들은 위험한 자리인 줄 모르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뽑아보고 이렇게 위험한 자리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차트 한번 차분하게 한번 우리 가족분들도 돌려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지 간에 한번 맞춰서 좀 미리 잘 리스크 관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네, 그러면서 한번 차분하게 실력을 키워나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